자, 오늘 저번 시간에 정리한 문제들 풀이 마무리하고, 저번 시간에 모평균 추정 문제 했었죠, 그죠? 쌤이 상황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풀이 세팅은 틀린 게 학습목표 1번과 학습목표 2번을 용어는 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행위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알겠죠? 만약에 1번 유형이라면 보통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 문제가 어떤 정규 분포를 줄 거고요. 얘는 X 분포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명은 이미 추출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X 바의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X 바의 분포인 거고, 그죠? 문제에서 질문이 X 바에 대한 확률을 질문하죠. 그쵸? 요놈 가지고 정규 분포를 구하면 되는 거. 요게 이제 1번 세팅이고, 그지? 2번 세팅은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어떤 정규 분포를 줄 거야. 근데 이 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도 있고 안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n개의 표본을 뽑는데 그 표본의 표본 평균이 필요해요. 이것도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얘를 시그마로 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거랑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는 정규분을 안 쓰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챙겨 놓자 그랬죠. 맞나요? 그럼 문제에서 제시하는 신뢰도가 있을 겁니다. 신뢰도가 95%면 보통 1.96이라고 집값이 나오고요. 신뢰도가 99%면 2.58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 제시된 집값을 가지고 집값이 얼마 나와 있겠죠. 맞습니까? 얘 둘을 토대로 점수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에 대한 설정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그림은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러면 점수차가 얘들의 곱이란 말이야. 성의꼴? 그래서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일단 점수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추정 문제는 가운데 x바를 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x바 하나의 표본 평균 가지고 추정을 들어간 거잖아. 얘가 만약에 60점 나왔으면은 50부터 70까지가 이런 식의 추정을 할 거니까. 그죠? 오케이 봐요? 가운데 x바를 둘 건데 그때 요 점수차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모평균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에서 저 점수차를 뺀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에서 점수차를 더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면 모평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얘 2배 한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얘기들이 여기 문제에 쭉 수록이 돼 있고요. 여기 파트 문제는 변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 감을 유지만 하시면 문제는 곧잘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는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표본 평균의 데이터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중간 과정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비교만 잘 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숙제 용어 보니까 87페이지 문제들은 잘 푸신 것 같고요. 그죠? 한서 좀 막힌 거 있냐? 418번 틀렸어요. 뒤에요. 알겠습니다. 뒤에 88페이지에 418번에 쌤이 이제 오타라고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 이제 462가 아니라 46이었는데 46도 아닌 것 같아요. 16 같은데. 46 같아요. 아, 네. 16이군. 아, 쌤이 잘못 체크했구나. 미안합니다. 이거, 네. 16이네요, 16. 요거, 네. 쌤이 16을 여기 적어놔가지고, 네. 46처럼. 미안합니다. 16이었군요. 쌤이 수정을 해놨는데. 쌤이 수정이 의미가 없었군요. 네. 아무튼, 한서야, 16으로 풀면 답은 잘 나오나 봅니다. 자, 그리고요. 425번. 네, 4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됐나요, 그러면? 네. 오케이. 425번이 봐봐. 이게 잘 가다가 이게 중심 잘 잡아야 되는 거야. 봐봐. 평균 M. M, M, 2의 제곱인 정규 분포에서 그죠? 이미 추출한 N인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N개로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을 질문하고 있죠. 요거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지금. 모평균 추정 문제인 거야,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는 문제인 거야. 확률 구하는 문제인 거죠. 요게 지금 추정 파트에 있지만 이 문제 유형은 학습 목표 1번이 되겠습니다. 그걸 또 확실하게 해주는 표현들을 보시면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계산이나 형태가 여기랑 비슷해서 선생님이 여기 넣어놓은 거야. 중심 잘 잡으라고 알겠죠? 얘는 그래서 여기 x바를 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규 분포를 세팅해 줘야 되는 거죠. 학습 목표 1번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x 바의 분포는 m 루트 n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얘를 가지고 이제 요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뭐라 그랬냐면 p 절대값 x 바 마이너스 m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위한 n의 범위를 구해라. 혹은 n의 최소값 구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럼 나한테 지금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절대값은 그냥 풀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 다루는 변수는 x 바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풀어줘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보시죠. 산지 옛날에. 자, 음성이 잘려서 내가 문제를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질문한 그죠? 네, 여기 425번 풀이를 들어갈 건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뭐 필기는 되어 있지만 네,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문제를 읽을 때 뭐 정규분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n개로 추출한 다음에 표본 평균의 확률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 혹은 모평균 추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1번 문제라는 점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세팅을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n개 추출했으니까 x바의 분포가 요렇다라고 정리한 거죠. 이게 학습 목표 1번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게 얘를 만족할 확률이 0.95 이상 되도록 n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의 주체가 x바니까 이 절대값 x바로 풀어준 게 얘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질문은 얘를 만족하는 n의 범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 놈은 학습 목표 1번처럼 그냥 확률 구하면 돼요. 얘 가지고 x바의 얘기니까 가운데는 m이 있죠. 이게 학습 목표 2번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x바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아니면 헷갈린단 말이지. 가운데 m이 있고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m-2분의 1부터 m 플러스 2분의 1까지 양쪽 그 길이가 똑같네요. 그죠? 요 확률이 얼마? 0.95 이상 되기 위한 n의 범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니까 C값이 아마 반쪽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네요. 그 양쪽 다 나와 있네요. 그 C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잖아. 그지? 그 말은 이거 반으로 잘라 생각하면 여기 반쪽이 0.475가 되고 그때 C값이 1.96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를 그냥 C라고 문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G값을 구해서 그 G값이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1.96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죠. 그죠? G값이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로 진행하신 다음에 확률이 0.95가 되려면 G값이 1.96 돼야 되니까. 그죠? 요 내가 구한 G값이 1.96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범위를 구해라. 그 말인 거지. 그럼 우리가 G값을 구해보면 뭐야? 점수차가 지금 얼마야? 2분의 1 나는 거 맞죠?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얘니까 곱하기 2분의 루트 n 되겠죠. 요게 C값인 거지. 그죠? 됐나요?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그죠? 얘가 1.96보다 크거나 같을 n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해되겠어? 네. 양변 4를 곱하면 루트 n은 4, 6에 24, 4, 9, 36, 4, 2는 4, 7.8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답은 n은 7.8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산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산수하시면 여기 뭐 객관식이긴 한데 이게 7.8이니까 대충 뭐 8, 8이 64보다 좀 작을 거고 대충 뭐 2번이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아마 61점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이 값이 많이 차이 나니까 알겠죠? 답은 아마 6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 문제를 정하는 정리했죠? 429번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429번입니다. 자, 429번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변수 x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변수를 x라 하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은 y라 하고 x바라 하고 y는 2x라 하자. 지금 세 가지 상황 부여한 거 맞죠? 봐봐. m, 시그마 제곱이라는 x가 있다 치고 그죠?
여기에서 2로 이미 추출했으니까 n 루트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곧 x 바의 분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y는 2x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어차피 지금 그래프 비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정기분포 그래프 비교해 본 적이 있지만 얘네들의 어떤 그 곡선의 모양이나 위치를 가지고 평균이나 분산 혹은 표준편차 비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얘 가지고 잠깐 구해놓을게요. y의 평균은 2배의 EX니까 얘는 2m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표준편차를 구할까요? y의 표준편차는 2배의 x의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좀 챙겨놔야지 그래프 비교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로 fx,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건 gx, y에 대한 게 hx입니다. 다음 중 그래프 기형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네요. 일단 평균부터 비교할까? 평균? 그냥 글로 써야 되겠다. 평균. 그죠? 평균은 지금 fx와 gx와 hx를 비교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x인 거고 얘는 x바에 대한 분포고 얘는 y에 대한 분포 맞죠? 그죠? 자, 지금 평균은 fx나 x바가 평균이 어때? 이거 같죠? 그죠? 그 다음에 y가 2배 한 거니까 더 크겠네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퀄? 그럼 평균이 크다라는 건 y랑 그래프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위에. 그 말은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fx랑 gx의 위치는 평균의 위치는 같아야 되니까 1번 가능하고요. 2번도 가능하고요. 3번, 4번, 5번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지?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 아니 2번이야. 왜냐면 1번, 2번이 가운데 평균 위치가 똑같고 fx하고 gx가. 그 다음에 hx만 위쪽에 있잖아. hx만 평균이 크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표준편차로 비교할게.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보시면 마찬가지 fx와 gx와 hx인데 지금 그래프에서는 어차피 fx랑 gx만 비교되면 되는 거 맞죠? 얘 둘만 비교하면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가 얘인 거고요.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얘잖아. 그지? 요게 이제 루트 1로 나눴으니까 얘가 더 작겠죠? 표준 편차는 fx가 클 겁니다. 그쵸? 맞나요? 성이고? 얘가 지금 얘는 그냥 시그마고 얘는 루트 2분의 시그마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얘가 더 크죠 값이. 그지? 그럼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이 몰려 있어야 돼? 퍼져 있어야 돼? 생각해봐. 퍼져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즉 fx가 더 낮게 이렇게 퍼져 있을 거라면 이게 fx 것이고 gx가 얘보다 확실히 몰려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가 gx 즉 평균 쪽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게 gx인 거죠. 그게 삼포도가 작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비교하는 것도 챙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통계 마지막 내용 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유형이 딱 두 가지인데요. 표본 비율의 분포란 놈과 그 뒤에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이라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쌤이 그냥 묶어서 속칭 그냥 비율 관련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율 관련 문제를 또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뭔가 내용적 정리를 하려 그러면 아주 또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이 비율 관련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그 통계적 추정이랑 유형이 똑같은데요.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 두 가지 했죠? 첫 번째가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그 평균, 뭐 분산, 표준편차, 확률 구하기 문제. 두 번째가 하나의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 추정하는 문제. 그죠? 여기서 그 두 가지 유형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대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서 했던 통계적 추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그 대상 혹은 그 용어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 용어가 뭐냐면 이 비율 관련 문제에서는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모 비율 잠깐만요. 그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도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도 앞쪽에 있는 그 통계적 추정과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거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순서도 거기랑 똑같이 비교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두 가지. 첫 번째,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풀이법도 거의 같습니다. 표본 비율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와 확률 구하기. 쭉 지워버리기. 바로 필기 학생입니다. 두 번째,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모 비율을 추정하기. 통계적 추정에서 정했던 그 두 가지 학습 목표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는 짓은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짓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율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점수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고, 봐봐.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여기 앞에 있던 통계적 추정에서는 표본 비율이 아니라 표본 평균에, 그죠? 평균, 분산, 표준자, 확률 구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 대상이 비율로 바뀐 것 뿐인 거야. 그럼 공식만 달라지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표본 비율을 통해서 앞에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표본 평균 가지고, 그죠? 하나의 평균 가지고 원래 평균 추정했듯이 이번에 평균이 아니라 하나의 비율을 가지고 원래 비율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수에 대한 대상이 이제 비율로 바뀐 것 뿐인 거라는 거죠. 유형은 똑같고 풀이 방식도 똑같은데 용어랑 공식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풀이법은 같아야겠죠? 같은 세팅으로 풀이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이미 추출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용어. 이건 용어예요. 용어. 첫 번째, 모 비율이라는 게 있어. 모 비율. 모 비율은 뭐냐면 당연히 모 비율은 모집단에서 얘기야, 표본 집단에서 얘기겠어. 그렇죠? 모집단에서 특정 대상이 갖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비율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확률인 거죠. 확률.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안경 낀 사람의 비율 이런 뭐 100명 중에 안경 낀 사람 30명이었어. 100분의 30, 10분의 3, 0.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비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호로 그냥 P라고 씁니다. P. 알겠죠? P라 씁니다. P. 모 비율을 P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뭐겠어? 표본 비율. 당연히 무슨 집단에서? 그렇죠. N개를 뽑겠지 뭐. 이미 추출하니까 표본 집단에서 특정 대상이 갖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기호로 뭐라 쓰냐면 P 햇이라 씁니다. 햇. 요 모자표. 요걸 P 햇이라 했습니다. P 햇.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표본 비율의 기호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러니까 그 앞쪽 문제와 쌤이 일부러 비교를 할 건데 헷갈리지 말라. 앞에서 얘기하는 모평균이 곧 이 P에 약간 매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하는 표본 평균이 이 P과 매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봐봐.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P의 평균 맞죠? 그지? 굳이 이거 10을 쓰면 이 P의 거지. 오케이? 분산은 뭐겠어? P의 분산. 표준만 이제 시그마 쓰겠죠. P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확률은 뭘까? 확률. P햇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데이터를 구하듯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봐.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할 때 우리가 직접 이미 추출을 한 거야? 그냥 공식 외워서 적용한 거야? 그렇죠. 적용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미 추출 해가지고 뭐 얘가 나오는 비율을 따지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공식 암기로 끝. 알겠죠? 얘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이 표본 비율이 표본 평균에 대한 거와 비슷한 내용이니까 P의 한계를 가지고 모 비율 P를 추정하는 거죠. 여기 M에 해당하는 거, 여기 X 바에 해당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1번 상황, 학습 목표 1번부터 선생님이 풀이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문제 제시가 될 거야. 우리가 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거 묻는 문제보다 사실은 요 문제가 이제 출연을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표본평균 문제도 표본평균의 확률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 정규분포에서 추출한 정규분포 정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지? 얘 마찬가지인데 정규분포를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뭘 주냐면 일단 어떤 대상의 모 비율이 나와 있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모집단의 비율이 이래. 그때 내가 n명을 이미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를 주는 거야. 됐습니까? 이 둘만 던진 상황에서 일대 나한테 PS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이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분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자, 이 두 개만 알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정규분포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띄고요. 잠시만요. PS의 분포는 공식이야. 수학식 증명 당연히 없습니다. 정규분포를 띄고요. 여기 위치가 그거잖아. PS의 평균이잖아. 그지? 네. 표본 비율의 평균, 그죠?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목표는 똑같잖아. 얘는 모비율과 같습니다. P, 알겠습니까? 여기 자리 무슨 자리인지 알겠지? 표본 비율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분산 공식이 이래요. n분의 PQ가 분산 공식입니다. 공식을 정리해드리면 얘인 상황에서 우리가 PS의 평균을 구하면 얘는 그냥 모비율과 똑같고요. 알겠죠? 분산을 구하면 PS의 분산 n분의 PQ가 되는데 잘 들어봐. n은 당연히 뭐겠어요? 표본의 크기. 알겠죠? 몇 명 뽑았냐는 거지. 그럼 Q는 뭘 것 같아? 그렇죠. 6번입니다. 이게 확률 얘기니까. 오케이? Q는 P가 아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공식으로 그냥 암기.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확률 구하려면? 그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를 이렇게 쓸 거야. n P, 루트 n분의 PQ, 루트 PQ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중에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율 문제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걸 좀 깔끔하게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계산의 힌트로서는 소수를 이용하는 게 좀 편해요. 다루기가. 알겠죠? 분수는 좀 복잡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특정 문제는 분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 소수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n분의 PQ를 쉽게 구하는데 얘가 누군가의 제곱인지 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정규분포를 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습형표 1번 상황은 정규분포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비율과 그 표본 집단에 뽑는 표본의 크기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그 두 개의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PS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PS의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얘 가지고 그냥 풀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이게 1번 유형. 앞에 것처럼 1번 유형이 좀 더 수월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알겠죠? 앞에 그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듯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필기부터 하시고. 필기 다 했죠? 응, 필기 했어. 이거 그냥 일부러 그 필기용으로 적어만 준 거야. 여기 다 있어. 됐습니까? 요 밑에 거 적으세요. 필기하고 적응은 정합시다. 그 앞에 통계적 추정이 잘 살아있으면 요 내용도 아주 쉬울 겁니다. 알겠죠? 공식과 대상만 달라지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유형부터 바로 살짝 풀어볼게요. 1번 유형입니다. 보시죠. 자, 1번 유형 문제 보시면 430번은 뭐 용어 확인 정도? 봐봐. 모집단 300명의 고등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40,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300명 중에서 여학생이 141명이라고 할 때 그 여학생이 될 뭐 이런 말이 원래 필요한데 안 했네요. 여학생이 될 표본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얼마겠어?
300분의 141 이런 게 표본 비율이죠, 그죠? 그지?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집단에서 300명은 이미 추천했는데 그 중에 141명이 여학생이래. 이 표본 집단에서 여학생일 비율, 표본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내면 300분의 141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냥 확인용으로만 하시고요. 그 본격 문제는 그 431번처럼 나올 겁니다. 봐봐. 인터넷 여행 동호회에서 지난해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은 전체 10%라고 한다. 스톱. 여기서 말한 10%는 뭐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뭐 비율이겠죠? 왜냐면 이게 조사한 바를 그냥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지금 P가 0.1이다 라고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동호회에서 400명을 뽑았어. 표본의 크기가 400이라는 거죠. 요렇게 세팅이 될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거 봐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400명 중 밑줄 쭉 칠게요. 400명 중에서 지난해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의 비율. 요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거야? 표본 비율이죠. 400명을 뽑은 사람 중에서 그럴 비율. 그죠? 그러면 P-이 이게 질문이죠. P-이 표본 비율이 7% 이상 13% 이하라는 건 확률로 얘기해 주세요. 0.07 이상 0.13 이하 1 확률을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봐. 모비율이 0.1일 때 그 총 4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예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PS의 분포가 필요한 거 맞죠? 이 공식 하나 외워두라고. 이건 암기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정기분포고요. 그 PS의 평균은 모비율 0.1과 똑같고요. 콤마. 됐습니까? 분산을 일단 그냥 쓸게요. 400분의 PQ 0.1 곱하기 얼마야? 0.9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 맞죠? 그죠? 요거 정리하는 거 잘 봐. 문제마다 정리하는 상황이 좀 다를 거니까. 난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잘 보세요. 얘 20의 제곱 맞지? 이거 계산하면 0.09 아니야? 네. 이거 0.3의 제곱이지. 계산한 결과가. 네. 그러면 20분의 잘 보세요. 0.3의 제곱인 거 맞죠? 됐나요? 네. 자, 이걸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소수로 정리할 거면 소수로. 분모 분자에 5를 곱할게 5. 그러면 얘가 100분의 1.5의 제곱인 거 맞죠?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써주세요. n 0.1 100분의 1.5니까 두 번 봐야 될 거 아니야? 0.015의 제곱입니다. 이 소수 계산 취약한 친구들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요거 맞죠, 요거? 그죠?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주세요. 산수가 계속 들어올 거야. 이렇게 알겠죠? 깔끔하게. 다 계산을 하지 말고, 막 약분 때리고 하지 말고, 알겠죠? 분모를 항상 100, 뭐, 1000, 10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야. 그러면 소수 정리 가능하잖아. 자, 얘 가지고 얘 풀라는 거야. 그들은 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정규분포 가운데가 얼마야? 0.1이야. 그지? 확률이 0.07보다 크고 나왔고 0.14 간격은 똑같네요. 요 확률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 거죠. 간격 똑같고. 됐나요? 오케이? 이건 그냥 정규분포 문제야. 알겠죠? 정수차 몇 점 나? 0.03 나는 거 맞지? 0.03 나누기 0.015를 하면 얼마야? 0. 아니야. 0.05. 아니야. 잘 봐. 얘 나누기 얘야 지금. 얘 몇 배 하면 얘예요? 얘를 몇 배 하면 얘야? 네. 두 배 하면 되잖아. 직각 2입니다. 알겠죠? 아, 네. 헷갈리는 친구는 소수점이랑 헷갈립니다. 얘 나누기 0.015를 하는 건데 분모 문제 1000 곱하면 15분의 32죠 이거. 다음에 2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천히 하면 돼. 됐나요? 집값이 2일 때 넓이가 뭡니까? 0.477이라 나와 있죠? 한쪽이 0.477이니까 양쪽은요. 얘 2배인 0.954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표본 비율의 확률을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때 얘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출을 하고 뭐 표본 집단을 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공식 암기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 한번 물어보자고. 구하자고 알겠죠? 어차피 질문은 표본 평균의, 표본 비율의 평균,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 그 다음 이런 식의 확률. 그 중에 실전 문제라면 확률을 질문할 거야, 어차피. 알겠죠? 변형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 그대로 나올 거야, 그냥. 나온다면, 알겠죠? 뭐 어렵게 나온다, 안 얘는, 알겠지? 변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하신 나머지 문제 다 마찬가지 얘기 드리니까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때 433번을 잠깐 보시면, 이게 결국 이런 비율 문제가 433도 잠깐 들어가 볼게요. 433입니다. 이걸 또 잘 이해해 주세요. 어느 종묘 회사에서 판매하는 토마토 씨앗의 발화율이 80%래요. 일단 얘는 뭐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뭐 비율? P가 0.8이 됩니다. 씨앗 한 개가 발화할 확률이 0.8이라는 거 맞죠? 그걸 준 상황에서 이 씨앗을 100개를 심었을 때 수도 표본을 100개로 만든 거야 지금. 됐나? 그지? 그때 밑으로 마치겠습니다. 75개 고기만 있죠. 75개 밑에 안 당기세요. 야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431번과 상황이 틀립니다. 얘는 지금 75개 이상 발화할 확률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럼 지금 여기서 x가 발화되는 개수를 x로 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뭐 적어놓으세요. 그치? 네. 잠깐만요. 잘 봐봐. 이거 표본 비율의 확률 문제 맞는데 지금 문제 상황이 봐봐. 야 하나의 씨앗은 항상 발화율이 0.8로 일정해. 내가 100개를 확인했어. 근데 x가 발화되는 개수야. 이 확률이 나오는 횟수야. 이거 무슨 문제죠? 아닙니다. 이양. 그렇죠. 이거 이하공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이 잘 돼 있다면 이 표본 비율이고 나발이고 지금 문제 상황이 정확히 이하공부 상황이죠. 왜요? 야 씨앗 하나의 확률은 항상 0.8이야. 뭐가 발화될 확률이. 근데 100개를 확인했어. 근데 발화되는 개수의 지금 X가 왔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하공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원래 표본 비율 문제가 이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알겠죠? 얘는 이항 분포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제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내가 또 뭐야 갑자기 왜 또 이항 분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79페이지에 381번이 정확하게 유사하네요. 아니면 379번 이런 거 두 개 확인해봐 문제. 379, 381 뭐 지금 상황 완전 똑같네. 확인 한번 해봐. 379, 381 379를 잠깐 볼까요? 이 약이 치유될 확률은 5분의 2야. 600명을 반복해서 확인했더니 확인했을 때 258명 이상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맞잖아. 그치? 여러분 잊고 살고 계시지만 요거 이항분포 문제 똑같습니다. 오른쪽 문제 마찬가지고 다 그런 문제잖아. 그때는 우리가 이항분포로 풀었고 지금은요. 비율로 풀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항분포 문제야. 왜 비율로 풀어? 이걸 굳이 비율을 바꿔서 풀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이항분포로 풀어. 선생님 그럼 아까 거는 뭡니까? 431번과 비교합니다. 431을 보시면 상황이 똑같은데 질문이 틀려. 431은 뭐 0.1이야. 근데 400명 중에서 제주도로 다녀온 회원의 비율이 있어? 피햇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는 피햇이 몇 프로 이하의 확률을 구해. 이거는 비율 문제 맞네. 질문한 게 비율이잖아. 근데 요 뒤에 있는 433번은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항 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B 100, 0.8 이런 이항 분포에서 X가 뭐일 확률? 75 이상의 확률을 풀어라. 이렇게 푸는 게 앞쪽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된 학생인 거죠. 비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0.8 곱하면 평균 80, 80 곱하기 0.2 하면 16, 4의 제곱이겠네요. 얘 가지고 얘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알겠습니까? 앞에서 했듯이 알겠죠?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비율 파트에 있는 거죠?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거기 다시 밑줄 하나 치시면 여기 그 75개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빼서 X 이거 적어주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좀 밑줄을 길게 쳐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 말이 달라지는 거야. 75개 이상 발화될 확률 밑줄딱 치시고 알겠죠? 오케이? 거기다가 이런 글을 좀 써보겠습니다. 400개 중에 100개구나. 100개 중에 75개라는 건 0.75 맞죠? 그죠? 그럼 봐. 한글로 적어주세요. 될 비율이 0.75 이상일 확률을 구하죠. 이러면 얘는 표본 비율 문제 되는 겁니다. 상황적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지? 수학적 이해가 아니야. 수학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식 하나 증명도 안 하고 있잖아. 수학쌤인데, 그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 같은 말이야, 이게. 왠지 알겠어? 이러면 이건 비율 문제로 풀라고 낸 문제인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발화될 비율이, 표본 비율이, 표본 비율이 100개 중에 비율이니까, 그죠? 0.75 이상이래. 확률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그건 비율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그 해석론이 정확해야죠, 그죠? 얘는 이항분 문제인 거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오바야. 알겠죠? 이거 배운 대로 이렇게 풀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또 이렇게 풀어야지, 배운 대로. 그러면 PS의 분포가 뭐가 돼? N. 모 비율이 0.8이었죠? 그죠? 분산이 N분의 100분의 PQ 맞습니까? PQ가 0.8 곱하기 0.2일 거 아니에요. 됐어요? 또 이쁘게 정리. 얘 정리하면 100분의 아니다. 100은 10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0.16이죠. 약분하지 마. 0.16이니까 0.4의 제곱이지. 10분의 0.4의 제곱. 그죠? 더 이쁘게 쓰면은 N 0.8, 0.04의 제곱이 되게 만든 거죠. 이 정비분포 가지고 저 비율을 구해주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게 물론 앞쪽 내용까지 복습이 확실한 친구들은 스스로 엉킵니다. 쌤 이거 이항 공부 아니고 이거 비율이 막 이렇게 된다면 같은 얘기야. 알겠죠? 같은 얘기인데 이런 질문은 당연히 비율로 받아줘야지. 비율을 물었잖아. 근데 이런 질문은 당연히 이항 분포를 받아야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대로 그냥 가주세요. 알겠습니까? 굳이 뭐 바꿔서 풀지 말고 굳이 비율 문제를 막 또 이항 바꿔서 풀고 막 그러면 나중에 또 본격적인 문제에서 또 엉켜. 알겠죠? 얘가 질문하는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가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딱 요걸 묻는 이런 식의 패턴.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잠깐만 5분만 끊겠습니다. 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동계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모비율 추정 문제인데요. 2번 상황. 이제 모비율 추정 문제입니다. 자, 모비율을 추정하는 건 당연히 상황이 아까 그 표본 비율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모비율을 주고 n 값을 줘야지. 그죠? 그 PS의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을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모비율은 당연히 모비율을 주겠어 안 주겠어? 추정 문제는 안 주겠죠? 우리가 모평균 추정 문제에서 모평이 안 주듯이. 그죠? 얘는 모비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추정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면 n개를 어떤 모집단에서 n명을 뽑아가지고 그 n명에서만 우리가 비율을 체크해내는 거죠. 그럼 PS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PS를 가지고 원래 비율을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추정한 거에 대한 신뢰도도 나올 것이고 신뢰 구간도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의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듯이. 알겠죠? 어떤 표본 집단을 뽑은 거 가지고 추정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n개의 표본의 크기가 나오겠죠. 일단 표본 집단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n명이 나올 겁니다. 표본의 크기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주어져야 돼? Phen. 그죠? n명 안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모평균 추정할 때 그 n명의 표본 집단을 뽑으면 그 안에서 평균을 줘야지 그거 가지고 추정할 거 아니야. 그죠? 이에 마찬가지로 이 n명 안에 들어있는 P햇이 얼마인지를 줄 겁니다. 요 두 개를 주는 거죠. 모비율이 안 나와 있고 표본 비율이 나와 있으면. 그죠? 그럼 얘는 모비율 추정 문제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할 때 잠깐만 모평균 추정을 잠깐 가보면 어떤 정비분포가 있는 상태에서 n명을 추출했을 때 그놈의 평균이 나와야 되고 s가 나오면 얘를 쓴 다음에 여기에 뭘 구해놓죠? 표본
이번 평균에 표준 편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나와야 얘 가지고 신뢰도를 구할 거니까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단 말이야, 그지? 요 놈이 필요하다고, 그죠? 얘 마찬가지로 n을 뽑고 p에서 나와 있는데, 알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 표준 편차가 필요할 거 아니야. 누구의? p햇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 맞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공식으로 하면 봐봐, ps의 표준 편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p를 지금 알아 몰라? p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p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신뢰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도 지금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야 얘를 구한 다음에 신뢰도를 구하러 갈 수 있는데, 신뢰도를 구하러.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n개의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얘로 쓰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론상? 그죠? 이게 나와 있어 얘를 구하니까. 얘 마찬가지로 pn만 알고 있고 p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외운 공식상 ps의 표준 편차 구하려면 p가 필요하다고. 근데 p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이론상 실제로 p랑 p햇이 다르겠지만, 그죠? p를 모를 때는 땡 p햇으로 뭐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를 원래 구하는 공식은 루트 n분의 루트 pq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p를 모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루트 p햇 q햇을 이용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을 들어야 할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선 신뢰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도가. 그죠? 신뢰도가 뭐 얼마 퍼센트다 라고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얘에 해당하는 C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래프 안 그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풀어왔으니까 알겠죠? 신뢰도에 따른 C값이 나오면 이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점수차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점수차가 뭔데? C값 곱하기 표준편차 아니야. p햇을 가지고 구한 표준편차 아니야. 맞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와 모비율 추정이 가능한 거죠. 모비율을 추정하면 p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p햇보다 요만큼 뺀 거. c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햇 q햇 보다 크거 나왔고, 그죠? p햇 더하기 루트 n분의 루트 그리고 루트 p햇 q햇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우리가 구한 뭐가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요. 계속 제차. 아, 그러네요. C값 있어야죠. C. 됐습니까?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누구의 2배야? 그렇죠. 점수 차이 2배. 얘는 여기서 구한 C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햇 q에서 곱한 거의 몇 배다? 2배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쌤이 앞쪽에서 목표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프를 안 그린 겁니다. 풀이에는 그래프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쌤이 그래프로 설명만 해드리면 필기는 이걸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죠? 그래프가 오히려 그려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야. 상황을 부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교원포를 인식해서 신뢰도를 구하는데 가운데 모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p햇을 두고 추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부터 B까지라고 추정을 했을 때 요 확률이 곧 신뢰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때 우리가 요 점수차를 구해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요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게 이 모평균 추정 파트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모평균이에요. 모비율. 그렇게 해서 그 통계적 추정에서 했던 모평균 추정과 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같은 상황인데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쓰는 게 틀린 거지 풀이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풀어왔던 그 문제와 같은 풀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많이 켜져 있는 거. 네, 켜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거기 안 되게 있어. 됐나? 말고
터졌으면 골치 아파. 다시 해야 돼. 네.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여기하세요. 이 추정 파트와 비율 관련 추정이 잘 이해되고 사실 풀이가 쉬우면 비율은 뭐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는 거고 공식만 달라지니까 산수만 잘하면 돼. 알겠죠? 근데 이 추정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배우지만 제일 빨리 사라질 놈이 요놈이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오늘 확률 통계를 살짝 그 수능형으로 손을 대긴 했지만 사실 추정까지 만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 시기 돼서 이걸 기억하면 수능 문제가 아주 쉬워질 것이고 알겠죠? 그때 그 사이에 복습이 좀 미진해서 다 날아가 버리면 또 새로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먼저 날아가는 놈이야. 잘 챙겨 먹으셔야겠죠? 나중에 이 이해가 되면 수능형도 똑같아요. 그냥 풀면 돼요. 그냥 큰 문제는 아니도 변화가 없어. 자, 가보시죠. 자, 이런 상황 세팅을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438번 문제로 가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n을 구하는 거니까 439번을 먼저 볼게요. 어느 핸드폰 회사에서는 새로운 모델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0명을 이미 추천하여 조사했더니 439번입니다. 자, 지금 150명을 이미 추천한 거 맞죠? 네. n이 얼마라는 거야? 150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150명 중에서 96명이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했대요. 그죠? 자, 지금은 사람 수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문제 보시면 비율의 신뢰도, 신뢰 구간, 요거 모비율 추정 문제 맞죠? 그죠?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피햇을 정리해놔야지. 75명이라는 데이터보다는 표본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할 비율이 150분에 96이라는 거 맞죠? 그죠? 요거 약분을 좀 하시면 이거 그냥 2로 3, 2, 3. 6, 6으로 하면 되겠다. 2랑 3이죠. 그죠? 아, 6으로 약분하면은 얼마입니까? 3으로 하자. 50분에 얼마입니까? 3으로 약분하면 0.6. 32조. 그죠? 여기 낫겠네요. 다 하는 것보다. 그러면 2 곱하면 100분의 64니까. 요렇게 보는 게 나아. 근데 소수로 하는 게 그나마 산수가 편해. 알겠죠? 너무 분수로만 치고 달리지 마시고. pH이 0.64인 상태입니다. 그죠? 그때 나한테 그 전체 국민 중에서 요 집단 가지고 이제 우리 전체 국민을 따져보는 거야. 전체 국민 중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할 비율. 당연히 이 비율은 뭐 비율이죠? P를 신뢰도 얼마로? 95. 신뢰도 95%로 한번 추정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P를 구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해? 표준 편차 챙기는 거 맞죠? P햇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루트 150분의 됐나? 네. 루트 P햇 Q햇 0.64 곱하기 0.36인 거죠. 이게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식이 좀 더럽게 나오긴 하네요. 루트 150은 사실 정리할 게 없고요. 이게 그 25 곱하기 얼마냐 이거? 150 25가 6개? 이거 5루트 6인데? 분의 그죠? 네. 맞나요? 얘는 뭐죠? 얘가 0.8의 제곱 맞지? 0.6의 제곱 맞지? 0.8 곱하기 0.6입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죠? 요렇게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냅두고 가겠습니다. 자, 얘인 상태에서 95%면 1.96 집값이 지금 1.96인 거 맞지? 맞나요? 네. 이 산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집값 1.96이면 정수차가 얼마인 거야? 1.96 곱하기 5루트 6분의 0.48인 거 맞습니까? 그쵸? 이 N값이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약간 오타가 느껴지는 필인 상황인데 그냥 지릅시다. 마무리하면 모 비율이 그죠? 표본 비율이 0.64니까 0.64에서 빼기 얘야. 알겠죠? 이거 그냥 선생님 잠깐 별표 쓸게요. 별표. 보다 크거 나왔고 0.64 더하기 별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원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원이 활이니까 이게 루트 6만 사라지면 사실 산수가 뭐 진행하면 되는데요. 확인 좀 할게요. 좀 이상해. 잠시만요. 어디 갔어? 네. 이 미친놈이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답이 맞아요. 답이 맞는데 얘가 문제는 이상한데 왜냐면 루트 6의 근사값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와 있어야 뭐 진행을 하지. 얘는 쌤이랑 똑같이 풀고 거기에 그냥 답이 적혀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루트 6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그냥 식만 쓰세요. 알겠죠? 요 그 문제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얘가 루트 6에 대한 근사값까지 주면 이거 아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서야? 네. 알겠니?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앞에 문제처럼 표본의 크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얘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필기다 했죠, 이거? 그죠? 보세요. 그 위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오시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요거 잘 문제 이해해야 돼.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샤프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n이 얼마야 지금? 100인 상태에서 그 중에 10개가 불량품이었다. 당연히 pH 0.1인 걸 가볍게 알 수 있죠? 그 뒤에 문제가 뭐든 간에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pH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 모비율 추정 문제인 거죠. 그지? 학습목표 1번과 2번은 상황이 완전 분리됩니다. 학습목표 1번은 모비율을 먼저 준단 말이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고 얘는 100개를 추출한 것 중에서 10개가 그거니까 그지? pH를 준 거예요. 추정 문제겠죠. 그러면 추정 문제인데 봐봐. 추정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구해놓은 게 맞겠지? pS의 표준 편차 얼마야? 루트 100분의 0.1 곱하기 0.9 루트 10 됐어요? 그럼 얘는 10분의 0.3의 0.3 맞나요? 0.03입니다. 이거 챙겨놓고 됐어요? pS의 표준 편차는 0.03이네요. 추정 문제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자, 그때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신뢰도 99%로 샤프의 불량률을, 자, 모비율을 추정하는데 신뢰도 몇 프로? 99%로 모비율을 추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도를 통해서 Z값이 필요하겠군요. 밑에 나와 있죠? Z값이 2.58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정수차까지 쭉 진행할 수 있죠? 그죠? 정수차, 저것과 정수차는 뭐야? 정수차는 2.58 곱하기 0.03mm. 일단 필요하니까 구해놔버리면 3, 8에 24, 3, 5, 17, 3, 2, 6, 7. 그죠? 3개, 4개,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0.0774가 일단은 내가 구한 점수차인데, 그때, 보세요. 실내 구간 길이가 5% 이하가 되기 위한, 잠깐만, 실내 구간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해놓고 갑시다. 이 문제가 DS 이상해집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예요? 0.0774 곱하기 2잖아. 2배니까, 그지? 그러면 0. 곱하기 이렇게 8, 7, 2, 14, 7, 2, 14, 1, 5, 4, 8 되겠네, 그죠?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인데, 문제가 뭐랍니까? 얘가 뭐 이하? 0.05 이하가 되기 위한, 그죠? 네. n의 범위 구하라는 거 아닌가 지금? 네. 그죠? 아 쌤이 이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금 끌고 왔네요. 필기 다 했죠? 네. 필기 하지 말라 소리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래 이거 보여주려고 진행한 건데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값이 나와버렸잖아. 근데 얘가 실내관의 길이가 0.05 이하라는 게 뭐야? 값이 나왔는데 n 값은 어디 간 거야? 그죠? 지금 얘가 요구하는 게 미안합니다. 풀이는 안 줘도 되는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100개를 이미 뽑았잖아. 쌤 n이 100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가 나한테 다시 뭘 요구하고 있어? 표본의 크기에 뭘 구해라? 최소값, 즉 범위를 구하는 거 맞죠? 네. 그럼 이런 말로 진행이 되면 표본의 크기가 문자로 n이라고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줬잖아.
지금 요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요 놈이 필요하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지어야 되는구나. 요 놈 구하려면 우리가 n 값이랑 p햇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때 여기 처음에 본 100개는 지금 얘가 요구하는 100이 아니라 이 100개를 알려준 거는 표본 비율을 알려주기 위한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 집단 100개를 가지고 표본 비율을 알려주고 그러면 표본 비율이 0.1이 나온 어떤 모집단이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내가 표본을 뽑는다는 거죠. 그때 표본을 뽑을 때 불량률이 이렇게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따져봐라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처음 나온 100은 표본의 크기가 100이 맞는데 이 표본의 크기는 p햇을 구하라고 준 표본의 크기란 말이야. 여기서는 p햇을 줬으니까 이 표본의 크기를 n이라는 문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준 100개는 뭐 때문이라고? p햇을 주기 위한 그 100개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선생님 진행을 너무 쭉 가버렸다. 말도 안 하고 그죠? 적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면 지금 좀 엉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야. 어느 공장에 샤프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추출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불량품이었어. 즉 p햇이 0.1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 표본 집단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시 표본을 뽑았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5%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표본을 뽑아야지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여기 있는 100개를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표본의 크기로 보라는 게 아니라 다시 n개의 표본의 크기를 뽑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요 100개는 p햇을 정리해주기 위한 100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p햇의 표준 편차가 다시 바뀌겠죠? 어떻게? 루트 n분의 루트 p햇 q햇으로 바뀔 거 아니야. 요 상황 이해되겠어? 그죠? 이제 내가 표본의 크기를 조정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너희가 표본의 크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도 99%로 수정할 때 신뢰관의 길이가 개가 되려면 n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거 질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pS의 표준 편차가 얘가 돼야 되고요. 정리하면 루트 n분의 얘는 그냥 0.3이 되겠죠. 이게 되겠나요? 이래야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점수차는 뭐가 되는 거야? 2.58 곱하기 그대로 루트 n분의 0.3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실내원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0.3이 되겠죠. 정리되겠어? 얘가 5% 이하 0.05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범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한수가 들어와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준 100개라는 표본의 크기는 p햇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 n의 범위를 변화시켜서 얘가 되게끔 따져봐라라는 거죠. 오케이 말이? n 곱해버리면 루트 n 곱해버리면 여기 루트 n 양변에 1000을 곱하겠습니다. 1000. 그러면 얘 3개니까 1000을 곱한 거야. 알겠죠? 6 곱하기 258 작거나 같다. 1000이니까 50 루트 여기까지 되겠어? 그죠? 나눠버리면 50분의 계산해버릴게요. 6, 8에 48 6, 5, 30 6이 12 요거 맞죠? 2를 곱하겠습니다. 나누는 것보다 2 곱하면 100분의 3096이냐? 오케이 말이. 얘가 결국 30.9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죠? 됐나요? 문제 짜증나죠? 양변 제곱하면 n은 크거나 같다 30.96의 제곱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아마 이거 31의 제곱,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서 대충 찍기가 애매하네요. 이거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30.96의 제곱을 구하신 다음에 뭐 대충 뭐 900 뭐 해봐. 어떻게 나오냐? 958.51. 오케이. 958점 얼마입니다. n은 개수니까 950 9개다. 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 표본의 크기 구하는 문제가 이 비율 파트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쌤이 한 개만 더 맞히겠습니다. 헷갈렸을까봐. 한 번 정리. 정리하는 442로 가야 되겠다. 표현이 다른 걸로 하나 풀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엉킨 친구들은 요 문제 다시 하시죠. 442번 문제입니다.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런 표현도 종종 씁니다. 보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더니 100명 중에 10명이 찬성하였다. 자, 100명이 표본의 크기 상태인 거고, 그죠? 10명이 찬성했으니까 찬성률이 얼마인가요? PSC 0.1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나갈 때 n을 100이라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진행이죠, 일단은.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뒤를 보시면 이게 신뢰도 95%의 추정 문제니까 신뢰도가 95%로 이제 그 모비율을 추정할 때 하고 뒤에 봤더니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여기 밑줄 치세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속칭으로 부르는 점수차야, 점수차. 밑에 땡겨서 적어보세요. 점수차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알겠습니까? 이게 왜 점수차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점수차의 2배죠. 봐봐. 우리가 왜 추정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PS를 두는 거 맞지? 그 다음 모비율의 범위를 A부터 B까지로 얘기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때 여기는 모비율이 나올 수 있는 범위인 거죠, 지금. 그죠? 이걸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 부르는데 자, 봐봐. 얘가 얘기하는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라는 건 봐봐. 모비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 최대차가 이만큼이잖아. 그죠? 모비율이 이 범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는 제일 큰 게 요 점차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쪽 마찬가지잖아. 차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쪽 점수차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걔가 얘기하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점수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실내 구간까지 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점수차를 2배까지 하지 말고 그 한쪽 점수차가 1%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범위 구하라는 거 맞죠? 그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 L이 지금 100인지 알았는데 표본의 크기의 범위를 구하래잖아. 그럼 이걸 쓰라는 거야? 이거는 PS를 주기 위한 그냥 힌트인 거야.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얘의 표본의 크기를 뭐라고 해야 돼? N이라고 문자로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까? 이 처음에 100명은 PS를 주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제 PS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루트 P의 Q에 루트 n분의 또 0.3이 되겠네. 됐습니까? C값을 구하면 얼마야? 1.96 맞죠? C값이? 신뢰도 95%를 만들려는 거죠? 이렇게 말이? 그러면 점수차는 뭐가 됩니까? 1.96 곱하기 표준 편차가 맞죠? 요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뭐래? 1% 이하 0.01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범위 구하라 그 말인 거죠. 마찬가지 양변 1000을 곱하고 루트에 날려버리면 1000 곱하면 3 곱하기 196이니까 3, 6, 28 3, 9, 27 588 10 루트 n 되는 거죠. 오케이? 루트 n은 58.8 제곱을 해야죠. 얼마 나왔습니까? 3,457 얼마가 나왔답니다. 이거 실전에 나와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n이 3, 4, 5, 8이다. 이런 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비율 추정 문제 마찬가지로 그 모평균 추정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뒤쪽에 나온 문제가 표본의 크기를 요구하는 문제겠죠.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요 상황 세팅이 이해되면 뭐 추정 문제까지 잘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가 해서 통계 내용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이 끝나면 당연히 복습도 물론이지만 정리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쭉 내용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트를 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교재 다 풀어서 다음 시간 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는 뭐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수준이야 뭐 크게 높지 않는 대신 이제 전범위를 다룰만한 테스트 한번 보겠으니까 노트 점검 한번 하시고 전체적인 점검 복습 한번 진행하셔야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